이거 아니라도 지금 중국에서 온 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에 유가마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최근의 장세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자비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긴급으로 국제유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3월 오펙 정례회의에서 러시아와 오펙의 추가 감산 합의가 결실 없이 끝나면서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의 반대로 감산 합의에 실패한 이후 사우디는 원유 가격 인하를 발표했고요. 지금 세계 경제는 안 그래도 이 중국에서 온 놈 때문에 충격이 큰데 이 사우디가 이 1200만 배럴 1200만 배럴을 증산할 경우 2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시장은 이딴 경고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 국제유가 급락으로 신용위기가 재현이 되나, 주제로는 어게인 2016년 중국발 신용위기.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2020년 들어서 온갖 희망이 깃드는 한 해를 예상했지만 연초부터 온갖 악재란 악재는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에서 온 놈에 이어 이 유가 폭락 사태까지. 사실 이번 오펙 정례회의가 있기 전에는 사실상 이번 중국에서 온 놈의 여파를 감안해서 추가 감산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자 시장은 좀 이렇게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에서 온 놈의 여파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마저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금융시장은 지금 이 멍이 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이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우디가 돌연 증산을 통한 치킨게임 카드를 꺼내들면서 유가가 이 배럴당 이 30달러 부근까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유가를 둘러싼 치킨게임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신용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화될 경우 미국 내 이 에너지 기업들이 줄도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안 그래도 이 중국에서 온 놈 때문에 이 크레딧 스프레드, 각종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는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2015년, 2016년과 비교해서 보더라도 뭐 이때도 사실상 전반적으로 제조업 및 경기가 둔화된 현상이 좀 동반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또 다른 변수 중국에서 온 놈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 우려를 더 낳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이 유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의 이런 국면은 과거에 2015년, 2010년의 흐름과 지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뒷장에서 2015년, 2016년과 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차트를 한번 보면 이때 2015년도는 유가가 거의 이 100달러 수준에서 2016년 1월까지 20달러 후반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죠. 이때 당시는 이렇게 상당한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2015년 말 2016년까지 이어졌던 유가 급락과 이 중국의 이머징발 신용위기가 재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지금 상당한 것 같아요. 일단 15년도 유가 급락의 주범은 미국의 셰일 오일 급증에 따른 공급 충격이 한몫을 하게 되고요. 뭐 이번에도 이때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셰일 오일 생산이 폭증한다기보다 이 사우디 생산량 증대 발언에서 우려된 폭락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이 러시아와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면 충분히 조절 가능한 충격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더 필요하겠지만 서로 간 추가 협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와 시진핑이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 선제 공격을 하면서 겁을 주지만 결국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이 합의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통화정책 부분인데요. 15년은 연준의 금리 인상과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던 시기고요. 이 당시 이런 급격한 이런 달러 강세는 유가의 급락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연준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갑자기 이 달러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흐름은 이때 당시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신용 리스크가 중국에서 다시 재현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은 미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추가 금리 인하를 더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양적 완화까지 재개할 확률이 높은 국면에서 신용 리스크를 당장 불러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이 표는 이 중국의 이 CDS를 나타낸 표인데, 과거 이 16년 당시는 14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중국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이 30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CDS 지표가 그렇게까지 상승폭이 크지는 않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15년도, 16년도 당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딱히 부양책이 없었으나, 이번 중국에서 온 놈의 사태로 인해서 이 경기 부양을 위한 글로벌 정책 공조가 더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고요. 이는 통화뿐만 아니라 이제 재정 정책까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므로 과거 16년도 시점보다는 지금 이런 환경 분위기는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우디든 러시아든 스스로가 이런 죽는 치킨 게임을 할까? 과거처럼 치킨 게임 전쟁이 계속 이어질까? 물론 합의가 언제 도출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치킨 게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서로 피해를 더 입게 될 것이고, 러시아의 경우 특히나 이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원자재 수출국으로서 이런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국가 자체가 이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는 거예요. 이 표는 러시아의 연간 GDP 성장률과 이 유가를 차트를 나타낸 것이고요. 과거 이런 식으로 유가가 이 30, 20 후반에서 하락을 면치 못할 때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유가가 40달러 이하 수준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각종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고 러시아는 이 GDP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오펙과 러시아의 이 생산량 증가가 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대략적으로 언론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미국 셰일 기업들의 손익분기점이 대략 40에서 50배를 수준으로서, 이런 상태에서 장기화돼서 운영이 될 경우 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더욱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자금 조달에 문제가 될 것이며, 이 트럼프의 표바진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면 트럼프가 과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사우디와 러시아가 당장 급하게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반등할 재료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지금은 중국에서 온 놈으로 인해 이미 리스크를 들고 있고, 유가 급락이 불을 지피면서 이 침체 리스크를 높이고 있죠. 게다가 이런 이 유가의 이런 급락은 이 물가 자체를 낮게 만들면서 이 디플레를 또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세계 각국의 주요 나라들이 정책 여력과 재정 여력을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각국들이 힘을 일단 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가 좀 찾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중국에서 온 놈이 여전히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한국을 지나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증가폭이 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인데, 이런 진정세부터 좀 펼쳐지기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유가 급락 시 미국 석유 기업들의 장기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자금 조달 부분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매번 희망적인 소리를 좀 들어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부정적인 소리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2분기부터는 좀 중국에서 온 놈의 여파가 진정되고 수요 둔화 우려도 완화되면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근래에 장세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공포심이 좀 만연한 분위기라서 제가 유독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물론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구독자분들이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